평가돼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과 같이 거래소에서 큰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서 이제 코인을 사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세컨더리 마켓인데 오히려 이 세컨더리 마켓은 지금 굉장히 활기를 띠고 있어요. 솔라나에서도 캐나다에 있는 솔라나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하나의 회사가 설립이 됐어요. 솔라나가 앞으로 미래다. 솔라나가 빠르고 미국의 소매 투자자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고 소매 투자자들이 이용하기 가장 적합한 체인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앞으로 솔라나를 계속적으로 매입할 거다. 흔히 이제 우리가 마이클 셀러가 이제 비트코인을 매주마다 사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세컨더리 마켓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그럼 작가님이 보시기에 이제 현재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크립토 시장에 대한 심리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 크립토 시장, 우리가 흔히 이제 쉽게 얘기해서 코인 시장이라 부르죠. 네. 근데 이 시장은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프라이머리 마켓과 그다음에 세컨더리 마켓으로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이 프라이머리 마켓은 뭐냐면 이런 스타트업들이 이제 코인을 발행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기술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벤처 시장에 이제 투자를 하는 시장을 이제 프라이머리 이제 마켓이라고 부르고, 이제 세컨더리 마켓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모든 기술이 나와서 시장에 평가를 받고 그 평가가 좋아서 이제 거래소에 상장이 돼서 사람들한테 유통이 되는 하나의 거래 시장을 우리가 세컨더리 마켓이라 생각을 드는데요. 일단 이 두 시장에 대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심리는 아직까지 오늘자 이제 아직까지는 좋지 않다라고 좀 보여져요. 근데 좋지 않은 이유는 어떤 것이냐면, 일단 프라이머리 마켓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프라이머리 마켓은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시장입니다. 우리가 전통 금융 시장에서도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제 상장이 되기 전까지, IPO 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또 결과를 얻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동반자처럼 하는 게 사실 벤처 캐피탈들이고, 근데 벤처 캐피탈에서 일하는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최근에 이제 아웃라이어 벤처스에서 나온 이제 보고서를 좀 보면요, 좀 알 수 있었는데, 이 아웃라이어 벤처스는 어떤 것들을 조금 조사를 해봤냐면요, 2025년도 1분기 그 작년에 비해서 투자를 어느 정도 많이 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고 얼마나 많은 규모의 얼마나 많이 투자를 집행하는가를 갖고 이제 투자 심리를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르면은 2025년도 1분기는 2024년도 이제 말보다 굉장히 많은 자금이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왔는데 건수는 훨씬 더 적어졌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 첫 번째로 자금의 투자 규모가 높아졌다는 것은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근데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의 거래가 굉장히 컸어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거래소인 이제 바이낸스의 지분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거래소이기 때문에 가장 수익성도 좋고 투자 가치가 높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많은 거래를 투자를 집행했던 것 뿐입니다. 이런 어떤 특이한 어떤 데이터를 제외하고 보면은 2024년도 말과 2025년도 초는 비슷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달라진 점 하나가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기존에 2024년도 말에는 이제 100여 건이 이제 집행이 됐는데, 이제 2025년도 이제 1분기에는 100건도 안 되는 거래가 이제 나왔다는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투자 규모는 전과 비슷한데 건수는 줄어들었다는 거는 결국 이 투자자들은 뭔가 선별적인 투자를 하는 태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2024년도에는 굉장히 낭만이 많았던 시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감도 높았고요. 왜냐면 ETF가 승인 났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이 잘 될 거라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큰 꿈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벤처 투자자들도 밝은 미래를 보고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2025년 넘어오면서 이 흐름이 완전 바뀌었거든요. 큰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알트코인도 많이 시장이 침체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하나의 내러티브가 시장에서 주목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중요한 것들만 투자를 하자라고 좀 스탠스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프라이머리 마켓에 투자를 하는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은 지금 현재 시장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앞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바뀌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좀 시장을 알트코인 시장, 그다음에 블록체인 시장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좀 시점이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컨더리 마켓에 이제 한번 살펴보면 세컨더리 마켓은 헤지 펀드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 시장이에요. 헤지 펀드들은 어떤 것들을 하냐면요, 이런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선물 거래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과 같이 거래소에서 큰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서 이제 코인을 사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세컨더리 마켓인데 오히려 이 세컨더리 마켓은 지금 굉장히 활기를 띠고 있어요. 선별적으로. 최근에 이제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라고 미국에서 이 블록체인 시장의 대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최근에 이제 비텐서라고 하는 AI 블록체인 레이어 1, 그러니까 그 AI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큰 베팅을 하겠다고 이렇게 공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이 비텐서를 엄청 많이 시장에서 사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선발 투자가 있다 보니까 이제 팔로우 투자자들도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벤처 캐피탈들도 우리도 비텐서가 만들어갈 이 AI 시장, 이 AI 시장과 이 코인 시장을 이 장밋빛 미래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투자할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발표를 하기도 좀 했고요. 이제 솔라나에서도 캐나다에 있는 솔라나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회사가 설립이 됐어요. 그 친구들은 뭐냐면 솔라나가 앞으로 미래다. 솔라나가 빠르고 미국의 소매 투자자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매 투자자들이 이용하기 가장 적합한 체인이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앞으로 솔라나를 계속적으로 매입할 거다. 흔히 이제 우리가 마이클 세일러가 이제 비트코인을 매주마다 사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솔라나를 사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친구들은. 이런 것들이 세컨더리 마켓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이런 거 보면 이 헤지 펀드와 좀 더 공격적 투자를 하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알트코인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한다. 그런 어떤 인사이트를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프라이머 시장에선 조금 보수적으로 다가가고 이제 세컨더리에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뉘앙스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세컨더리 마켓보다 프라이머리 마켓이 훨씬 더 위험해요. 왜냐면 100개 실패도 하나만 성공하면은 네. 나머지를 다 커버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더 높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보는 것 같고요. 근데 프라이머리 마켓은 언제든지 자신들의 생각과 달라지는 이런 어떤 데이터가 나오면 사실 방향을 틀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시장에 이제 매각을 하면서 손해를 줄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익을 실현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시장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좀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흔히 기관 자금이 유입되면 이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시각도 있는데 이제 이에 대해서 작가님의 견해는 어떤지 궁금해요. 일단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반겨야 하는 소식이긴 하죠. 결국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것이니까요. 예전에 비트코인 ETF 되면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들 많이 했을 때, 그때 이제 베이비 부머들이 결국 주식을 거래하듯이 결국 비트코인 ETF를 거래할 것이고, 그러면 기존에는 없었던 매수세가 들어와서 비트코인 가격을 올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이 얘기는 굉장히 맞았었습니다. 왜냐면 6만 불밖에 하지 않았던 비트코인이 현재 시점으로 지금 10만 불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어떤 매수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거는 결국 신규 매수세들이 생겼고, 베이비 부머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들, 그다음에 금융기관들도 참여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알트코인 시장에서도 똑같다 생각을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은 결국 매수세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이 앞으로 어떤 것들을 보는지가 더 중요해진 시간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앞으로 10년 후에 일어날 것을 지금 현 시점에 땡겨와가지고 가치를 반영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2021년도, 2022년도 메타버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문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이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었고, 앞으로는 이제 이런 현실이 없다, 다 가상세계에서 살 거다라고 얘기했었던 그런 어떤 그럴싸한 이제 스토리, 이런 것들에 이제 따라서 투자하는 시장은 좀 끝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어떤 메타버스가 실패를 하니까 오히려 이런
10년 후에 가치를 현재 땡겨와서 선제적 투자하는 것보다 오히려 앞에 당장 1, 2년 후에 바뀔 것을 예상해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수익률 면에서는 좋을 것 같다라고 기관 투자자들이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면에서는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그다음에 이 실물 자산 토큰화 자산인 RWA 이 시장에 엄청난 지금 자금들이 지금 몰려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실물 자산 토큰화랑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약간 주목할 만한 종목이나 흐름이 있을까요? 일단은 국내 투자자들이 일단 실물자산 토큰화 관련돼서 우리는 흔히 RWA라고 부르는데, 이 RWA 섹터에서 가장 많이 좋아하시는 게 온도라고 하는 코인이 있습니다. 국내에도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 이제 코인인데, 이 온도는 사실 재간접 펀드들이 기존 금융시장에서 재간접 펀드들이 좀 운영했던 방식을 차용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받아서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미국 국채를 갖고 있었던 펀드의 수익 증권을 사오는 형식으로 토큰화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중간자가 많다 보니까 수수료도 비싸고 사실 수익성도 그렇게 좋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RWA 시장에 가장 먼저 나왔던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으로 사실 뽑히고 있고, 최근에는 이 친구들은 RWA 레이어 1 하나의 네트워크로서 좀 발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 시장에 들어오면 그러면 이더리움 위에서 거래할 것이냐, 아니면 기타 네트워크에서 거래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데, 그들만을 위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1, 2년 후에는 분명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RWA 시장에는 온도라고 하는 이제 코인이 어떻게 보면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외에도 최근에 에테나라고 하는 코인도 RWA 네트워크로서 좀 사업을 확장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 프로토콜도 RWA 체인으로서 발전하겠다라고 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또 상장돼 있는 플럼이라고 하는 플럼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런 어떤 프로젝트들도 RWA에 특화된 네트워크고요. 그래서 2024년도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2025년도에 시장의 주목을 받았고, 2026년도에 이게 진짜 기관 투자자들이 이 네트워크를 사용할지가 이젠 중요해질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용이 되는지 아닌지 이런 데이터들을 좀 쫓아가면서 조금 투자를 할 필요가 있죠. 네. 그리고 기관들이 이제 디파이에도 계속 주목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흐름의 배경과 이제 향후 유망한 디파이 분야가 뭘까요? 일단 디파이 시장에도 기관들의 유입이 좀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시장에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곧 수정 법안이 이제 나와서 이제 통과가 될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8월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 금융 자산으로 인정받고, 그다음에 기존의 금융기관들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 이제 미국에서 예적금을 하시게 되면은 사실 4% 미만의 사실 수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 국채를 사면 이제 4% 이상의 수익을 또 얻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ETF들을 많이 사시는 거고, 근데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만 갖고 있으면은 4%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1달러에 상응하는 하나의 토큰이에요. 근데 이게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냐면, 1달러를 입금합니다. 그러면 블록체인 위에서 1달러에 상응하는 토큰을 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서로 1달러를 패깅하는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담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발행사들은 이 담보를 활용해서 미국 국채를 많이 사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미국 국채에 수요가 없을까봐 굉장히 마음을 졸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그 스테이블 코인의 새로운 매수 주체가 사실 코인 자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들이 되는 거고, 그럼 그 회사들이 미국 국채를 사서 거기서 나오는 금리를 다시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돌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자로서. 근데 이게 아직은 미국에서 허용을 아직 하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는 하고 있어요.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레이 에어리아 같아요. 아직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하나의 이런 어떤 영역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면은 결국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어도 4%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디파이로 옮겨와서
뭔가 어떤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 하는 곳에 예치를 또 하면은 추가적으로 또 이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수익을 벌 수 있는 것들이 4%에서 1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네. 왜냐면 이제 자금을 예치해주면 어떤 걸로 그러면 이자를 지급해주냐면 은행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은행한테 우리가 예금하면 그 예금으로 기업들 대출이나 개인 대출해서 그 어떤 예대 마진을 그 먹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디파이도 똑같습니다. 예치받은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것을 빌려가고 싶은 사람한테 고금리로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금리 어떤 수요는 항상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시장이 굉장히 화랑일 때는 금리가 올라가고 하락장일 때는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빌려주고 거기서 수취하는 금리를 갖고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코인 예치자들한테 주는 거죠. 그 금리가 보통 5%에서 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합치면은 굉장히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하나의 금융상품이 코인 시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수요가 있을까? 누군가 이거 하고 싶어 할까라고 했을 때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안다고 한 가정 이 산업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하면 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 고금리잖아요. 네. 너무 그렇잖아요. 하고 싶죠. 너무 하고 싶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관들도 이런 것들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채권도 굉장히 금리가 낮았던 시절이에요. 근데 보험사들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보험사들 포함 연기금, 그 다음에 공제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관 투자자들은 그 이상의 수익을 얻어야만 하는 하나의 계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 금리를 보다 높아야 되고 주식보다 수익률이 높아야 되는 굉장히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계정이 있는데 그 계정이 사실 어떤 거냐면 대체 투자 자산이었거든요. 이런 대체 투자 자산을 했을 때도 결국 채권하고 뭐 미국의 어떤 채권의 금리하고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그 투자 자산하고 스프레드가 얼마냐가 굉장히 중요했고 그 차이가 결국 이런 것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수요는 그때도 있었었거든요. 네. 아무리 자산이 네. 할지라도 그런 수요들이 그러면 결국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그다음에 디파이 시장으로 넘어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이게 데이터로 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전례 없는 지금 상승세를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달러를 예치해놓고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300빌리언 달러니까 한화로 하면은 뭐 오늘 기준으로 하면 한 500조가 조금 안 될 거예요. 500조 원이 좀 안 될 거예요. 굉장히 큰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발행이 되고 있는 이유는 결국 기관 투자자들이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지금 발행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같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의 자금 유입 외에 주목할 만한 지표 같은 게 또 있을까요? 기관들의 지표는 사실 이 코인 시장에서는 온체인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네, 아마 들어보시는 분들 지금 현재 시청하시는 분들은 좀 생소할 겁니다.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투명성입니다. 모든 데이터를 다 볼 수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근데 그 데이터들을 하나씩 블록체인 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트래킹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를 트래킹 해주게 비주얼라이즈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들을 요약해서 사람들한테 인사이트를 주는 사이트들도 굉장히 많아요. 무료 사이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디파이에서는 디파이 라마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더블록이라고 하는 이제 미디어에서 이제 데이터를 또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런 데이터만 보더라도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많이 발행이 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담보 자산을 맡기고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가는지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디파이의 금리가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지 어떤 거래소에서 자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온체인 데이터에 대한 또 이해를 하시게 되면 또 새로운 알트코인에 대한 또 시각이 또 생길 수 있는 거죠. 예.